안녕하세요. 최재권의 어른학교 최재권입니다. 이번에 제가 같이 경매해보는 거 두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경매 같이 보기고요. 2024 타경 5607번이네요. 저게 저희 동네 근처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13년 정도 살았고요. 지금은 바로 옆 동네 국반정동으로 이사와서 여기도 몇 년째 살고 있지? 1년째 살고 있거든요. 이 근처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기 택지 개발하는 것부터 다 봤었는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54-12번지 택지로 되어 있는 지구들에 관련된 얘기를 볼게요. 특히나 토지 매각만 했고요. 감정가가 한 9억 정도 됐네요. 9억 정도 되는 감정가에 네, 1차는 9억 유찰됐기 때문에 4월 14일날 6억 2,900 정도에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볼 거고요. 우리가 보통 경매 가격 보는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대출 업무를 하는데 대출에선 감정의 가격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감정, 추정 가격이죠. 부동산에 대한 추정 가격이 첫 번째 방법은 표준지를 이용한 공시가격이 있어요. 공시지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가지고 얘 땅이 기준이에요. 이 땅이 기준인데 내 땅은 얘보다 한 10% 정도 좋아. 그러면 기준되는 가격보다 한 110% 정도 가격을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만 하면 여기까지 하면 그냥 개별 공시지가거든요.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거 하면은 세금 매기는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네 시세를 보정해 줍니다. 동네 시세 보정. 감정평가도 보면 여기에는 기타 요인 보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표준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어. 왜냐하면 표준지는 그래도 시세를 일정 부분 반영하거든요. 시세를 반영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지가 얼마 정도 동네 시세를 반영하느냐 이런 뜻이다 이거죠. 뭐 50%만 반영할 거냐 70%만 반영할 거냐 100% 반영할 거냐 이런 건데 뭐 동네 시세가 평당 100만 원인데 표준지는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하면 2배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보면 표준지가 50% 반영을 했지만 표준지가 50% 정도 반영을 한 거니까 나는 우리 동네 시세를 표준지의 2배 정도로 보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자는 것이 바로 방법 중에 공시지가법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법이라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재조달 원가라고 해서 다시 지으려면 재신축하려면 얼마 정도 돈이 드느냐라는 걸 가지고 건물 가격을 알아내는 거 있어요. 건물 가격 알아내는 게 있는데 이거에서 뭐 건축 오래된 경과 연수를 빼줍니다. 경과 연수. 건물 지었는지 20년 지났으면 20년치는 가격에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지으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요 정도 건물 가치는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익환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캐피탈 레이트. 캐피탈 레이트는 이거예요. 내가 10억 투자해서 얼마 벌어. 이거거든요. 10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버는데 그러면 내 목표 수익률이 나오나? 수익률이 얼마 정도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10억 넣어가지고 월에 1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번다고, 1200만 원 정도 번다고 해볼게요. 10억 넣는데 1200만 원 번다고 그러면 수익률 한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수익률이 나올 때 투자를 할 것이냐? 라고 하면 안 하겠죠. 여러분 안 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200만 원을 버는데 1200만 원을 버는데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느냐? 나는 수익률이 5% 정도 한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20배 하면 2억 4천. 2억 4천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 겁니다. 2억 4천에 5% 하면 1200만 원 나오거든요. 10%가 2400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법, 제조달 원가, 수익환원법 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법에서도 표준지만 쓰는 건 아니고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도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옆에 땅이 C라는 땅이 평당 200만 원에 팔렸으면 내 땅은 한 250만 원? 이렇게 불러볼 수 있잖아요. 표준지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격 책정을 하긴 하지만 거래사례 비슷한 땅을 가지고 저 땅이 얼마였으니까 내 땅이 얼마겠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감정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좀 사도 될까?
아예 사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제가 조금 더 깊게 말씀드려 볼게요. 감정평가 하는 곳에서는 지금 평방미터당 150만 원 했고요. 한 평방미터니까 평당 나누기 3하면 되거든요. 나누기 3하면 한 500 정도? 나누기 3 곱하기 10 하면 맞습니다. 3.3이니까 500만 원 정도, 평당 500만 원 정도 땅이라고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공시지가 기준이고 387만 원이니까 평방미터당 단가가 387만 원이거든요. 130만, 1300만 원 정도? 나누기 3하면 대충 한 1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본 겁니다.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500만 원 정도라고 봤는데 평당 이거를 동네 시세로 공시지가가 아니라 이 동네는 공시지가 한 2.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라고 해서 평방미터 1300만 원 정도로 평가를 했고 감정평가 금액은 9억 정도로 평가를 했네요. 현황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소재 곡정초등학교 남서쪽 인근의 권선지구내에 있대요. 여기에는 단독주택 용지, 주거용 및 주상용과 아파트 단지들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라고 돼 있고요. 나머지 도로 접근 가능하고 인접지, 붙어있는 땅이랑 도로와 등고 평탄하다, 울퉁불퉁한 거 없다, 정방형 네모 반듯하다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점포로도 쓸 수 있는 주거 나지 상태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주거는 주택용이라는 거예요. 주택용인 거고 나지라는 거는 건물이 없는 땅을 우리는 나자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나대지, 나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나자가 낫신할 때 그 나자거든요. 벗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벗고 있는 대지, 벗고 있는 땅 이렇게 해서 나대지, 나지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이 없는 땅을 우리는 나자를 붙여서 나지, 나대지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도보 포함된 왕복 3차선 도로와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고요. 권선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조성된 단독주택 용지로서 점포용으로 쓸 수도 있고 단독주택용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1층에 상가고 2층, 3층으로는 주택을 짓는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잘 안 보이시죠? 좀 더 내려볼게요. 임차인은 없겠죠. 지금 땅이 없으니까. 토지등기부 봤더니 2022년도에 정재홍 님이 샀어요. 8억 6천 정도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MCI 대부인데 말소지 기준 등기 확정 채권 양도 전에 수원 새마을금고에서 있다가 IM 대부로 갔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무수익 채권 MPL이라고 하는데 무수익 채권을 새마을금고에서 산 겁니다. 새마을금고 대출 한 6억 정도에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6억이라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대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경매 들어가서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 일반인한테 판매합니다. 일반인한테 얼마에 판매하냐면 5억에 내 거 대출 채권 가져가라. 나는 5억에 팔 테니까 당신이 얼마에 팔려서 돈을 가져가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해서 대출 채권을 팔 수도 있거든요. 대출 채권을 팔아서 MCI 대부 쪽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개인한테 판다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예전엔 개인한테 판매가 됐는데 지금은 대부업을 하는 법인한테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MCI 대부라고 이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에서 대출채권을 산 겁니다. 좀 싸게 샀겠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압류도 있고 임의경매 들어온 거긴 한데 의미 없죠. 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요게 기준이 되는 권리예요. 요거 밑으로는 싹 다 지워집니다. 위로 남은 거는 존속을 하겠지만 밑으로는 싹 다 지워진다. 그래서 다소멸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건 없겠다. 매각 사례 분석이 있더라고요. 권선동 대지에서 16억인데 12억에 거래됐다. 매각가율 74%다. 6억 9천짜리인데 4억 3천에 됐다. 62%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정도 수준에서 금액 결정을 하겠죠. 60에서 한 75% 정도 사이에 경매를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왜냐? 다른 분들도 모두 다 이 정도 낙찰가율로 보거든요. 낙찰가율로 봐서 이 정도 수준쯤이면 그래도 낙찰이 되겠다라고 볼 것 같아요. 맞아요. 낙찰은 되겠다예요. 낙찰은 되겠다. 근데 낙찰이 됐다는 말이 돈을 벌었다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도. 낙찰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죠. 아이고 110%의 낙찰 받으면
누구는 닥치를 못 받겠습니까? 근데 기왕이면 돈을 벌려고 하면 싸게 벌어야 되겠죠.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싸다는 건 뭐예요? 싸다는 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싸다는 나 말고도 사줄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싸다는 말 아니에요? 다른 말로 환가성 있는 가격이다. 환가성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기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얼마나 잘 팔리냐. 아니 100억짜리 땅을 1억에 내봐요. 그럼 누구든지 사주겠지. 근데 이게 환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환가성 있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후려치면 뭐든지 못 팔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팔 수 있는 것들 우리는 환가성이 있다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싸게 잘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사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적정한 가격, 환가성 있는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62%, 74%짜리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좀 볼게요. 동네 옆에더라고요. 옆에 택지였고요. 건선동 1354-41번 지었고 16억이 감정이었는데 12억에 낙찰이 했습니다. 74%고요. 2024년 7월이었네요. 또 옆에 있는 거 1345-52번 지고요. 6억 9천 감정인데 4억 3천에 낙찰을 했습니다. 62% 수준이었고 2025년 2월달 낙찰이 됐네요. 이게 더 최신이네요. 최신이었고 이게 뭐 어디가 몇 명이요? 보니까 1회차가 3명이고 2회차가 11명 들어왔었네요. 1회차가 여기가 3명, 여기가 11명 들어왔대요. 우와, 여기 11명이나 들어와야 돼? 11명 들어와서 4억 3,062%로 판매가 된 거야? 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저는 여러분이랑 조금 다르게 보고 싶으니까 다르게 봅니다. 요게 뭐냐면 인근에 거래됐던 사례예요. 그냥 위에 디스코에서 가져왔고요. 디스코에서 보니까 대부분 다 2022년도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이때 분양을 한 것 같아요. 이때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나면 사실 그러면 최신의 거래가 된 것들은 요거 하나 있어요. 2024년도 9월달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하나 봤고요. 요거 2024년 1월달이라고 거 하나 봤고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이 여긴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쯤 물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실제 실거래가 의미 있는 가격대는 요거밖에 없어요. 118억짜리 하나 든 거랑 8억 6천짜리 하나 든 거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금액이 커가지고 한번 봐봤거든요. 등기부 한번 열람해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밑에 보니까 여기 거래된 것들이 최신에 거래된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옆에는 이미 상권이 어느 정도 다 형성되어 있는 곡반정동이었고요. 요 맞은편에는 건선동, 여기가 건선동이고 맞은편에는 곡반정동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등기부등본 열람해 보니까 2023년도 2월달에 소유권 이전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전했습니다. 2월 3일날 2022년 9월 7일날 매매를 해가지고 2월 3일날 소유권 이전했네요. 주식회사 트리플리스라는 곳에서 요거를 매매를 했습니다. 117억 8천 이렇게 118억 정도의 거래를 했더라고요. 118억에 거래를 했고 제가 이거 회사가 규모가 있는 회사인가? 규모가 있나? 118억 정도나 주고 땅을 사면은 그래도 이름이 있는 회사인가 싶어가지고 다트란 곳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외감 기업들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회계 처리하다 보면 법인들이 있거든요. 법인들이 조그맣게 가다가 그냥 일반 법인 있다가 좀 규모가 커지면 이거를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요. 재무제표를 하는 것도 회계를 하는 것들을 여기는 누구도 감시를 안 하는데 규모가 커진 데들은 외부 회계를 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외감 법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외감 법인 같은 경우는 다트란 곳에 정보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판매할 건데 깜깜이로 판매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회계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회계 감사를 받고요. 우리 외관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공시를 해놓습니다. 여기보다 더 규모가 커지면 이 기업들 중에서 코스닥 상장법인도 있고요. 코스피
상장법인도 있겠죠. 여기보다 더 큰 것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그 관문이 되는 것들은 외관법인이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외관법인은 들어갑니다. 보통은 외관법인은 매출액이 큰 게 맞는데 매출액이 크거나 직원 수가 많거나 이런 것들 기준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그냥 재산과 자산과 빚이 많은 경우 이것도 외관법인에 들어가요. 재산 기준으로 120억이 넘으면서 그리고 빚 기준으로 80억이 넘으면 이럴 경우에도 외관법인에 들어가서 정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업이 있는지 봤더니 없더라고요. 외관법인까지 들어가지는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트리플리스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옆에 땅을 산 사람이 물론 개발을 하려고 샀겠죠. 여기가 118억에 샀는데 개발을 할 겁니다.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여기를 개발하려는 업체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기업체는 아니고 최소한 외감 기업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외감 기업도 아니다. 물론 그냥 외감 기업이 더 큰 회사가 자회사 쪽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보기에는 안 보인다. 누가 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옆에 보면 여기 교회는 종교단체니까 필요 없고요. 여기 하나 상업용 건물이 있더라고요. 상업용 건물이 있고 여기에 하나 상업용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좀 드려볼게요. 여기도 상업용 건물이 있고 한 3개 정도 상업용 건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서 그 데이터도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볼 때 그 맞은편에 있는 곡반정동 맞은편에 있는 맞은편 상가예요. 상가 주택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땅도 지금 경매를 낙찰받으면 1층 상가, 2층부터 4층은 주택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땅이니까 주변에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구나, 동네가 얼마 정도 시세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좀 더 좋겠죠. 그런 걸 해봅니다. 지금 곡반정동 591-3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6억 9천인가? 6억 9,500이네요. 6억 9,500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가 173이니까 나누기 3 해보면 50 얼마짜요? 55, 57? 57평 정도 되겠네요. 57평 정도 되는 거고, 건물은 나누기 100 하면 170평? 117평? 57평 땅에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한 117평 정도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평은 대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거래가는 6억 9,500이었고요. 보면 2024년 10월 달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밑에 매매 금액 분석 한번 볼게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거 기준으로 맞은편 곡반정동 땅 가격 기준으로는 이 맞은편에 있는 권선동의 땅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 그리고 땅 가격만 볼 건 없죠. 여기다 여러분이 농사 지을 거예요. 왜 농사 지으실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을 가지고 수익성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지어졌을 때 가치가 있을까? 수익이 날까? 이거 보는 거거든요. 사실 지어질 때 수익이 날까? 그리고 다른 은행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본 PF 심사라는 거예요. 본 PF 심사. 별거 없어요. 아니, 우리가 건축 자금을 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수익이 날까? 첫 번째. 그리고 담보대출로 전환해 가지고 다른 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이거 보는 거, 요거 2개 보는 게 바로 본 PF 심사거든요. 여기 은행에서는 당연히 수익성 심사를 하겠죠.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밝은 면만 봐요. 밝은 면만. 문제 되겠어? 충분히 가능하겠지라고 검토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감으로 검토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은행 심사는 밝은 면도 보고 좀 부정적인 면도 봅니다. 그리고 은행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은행은 대출하는 곳이지 투자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은행은 조금 더 수익률이 낮아도 돼요. 수익률이 낮은 대신에
그 대신 좀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가 한 10억짜리 건물이라고 보면 감정평가 금액을 8억짜리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70%만 대출해줘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고 대출을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낮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 바로 은행이고요. 투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죠. 감정이 10억이면 10억 정도 보고 10억 중에 한 8억 정도까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대신 잘 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보고 안 되면 훨씬 더 큰 손실을 보는 게 바로 투자의 영역이에요. 은행들은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대출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부정적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강하다. 그래서 은행에서 심사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보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마진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해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얘기 드려보려고 해요. 매매 금액 분석입니다. 잘 보셔요. 총 매매가는 6억 9,500이었고요. 건축 신축 단가를 평당 제가 700만 원 정도 봤어요. 지금 단독주택, 상가주택을 짓는데 평당 7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토목봉사부터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다 했을 때 700 정도를 받는데 그럼 평방미터당 210만 원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나누기 3.3 평방미터 나눴더니 21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20년 동안을 건물을 썼더라고요. 2006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벌써 20년치는 사용을 했잖아요.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에서 빼줍니다. 사용한 시간만큼은 가격에서 빼요. 신축 건물이 아니니까. 그 건물 재신축 단가는 원래 지금 평방미터당 212만 1,000원씩 연면적이 356인데 756이라고 적었네요. 356입니다. 356. 그래서 둘이 곱하면 원래는 7억 정도 되는 건물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20년을 썼기 때문에 378 정도가 잔존 가격입니다. 건물 잔존 가치가 378 정도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게 딱 2분의 1 썼다라고 해서 요만큼 차감을 하는 거고 건물 잔존 가치가 378이에요. 지금 새롭게 지으려고 하면 7억 5,6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는데 20년치를 썼기 때문에 절반을 썼다. 나머지 건물 가치는 378이다. 그러면 예상 토지 가격을 알 수 있어요. 6억 9,500 중에는 건물의 값도 있고 토지의 값도 있잖아요. 근데 건물의 값은 우리가 3억 7,8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추출을 해냈어요. 그러면 6억 9,500 중에 3억 7,800 빼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3억 1,6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이 땅값이라는 거예요. 예상 토지 단가로 봤을 때는 평방미터당 183만 2천 원이다. 평으로 따지면 평당 500만 원이다. 이렇게 저는 본 겁니다. 이 곡반정동의 실거래 가격을 봤더니 그럼 평당 500만 원씩 평방미터당 180만 원씩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을 봤을 때는 4억 2,5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적정하다. 아니 맞은편 곡반정동에 있는 매매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9억 정도 감정이 됐지만 6억 9,500짜리 6억 기준으로 했고 6억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계산했거든요. 이것도 좀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냥 뭐 저만의 계산법이니까 맞다 틀리다 뭐 하실 건 없고 근데 저는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9억 중에 4억 2천 정도니까 낙찰가율은 45% 보면 정상일까요? 하여튼 금액으로는 4억 3천, 4억 2천 정도가 저는 시세다라고 본 거고요. 이렇게 샀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 가격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신축했을 때 괜찮을까? 수익이 날까? 그거예요. 아니 비싸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수익이 안 나면 그러면 지은 원가는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는데 원가로 사줘요? 원가를 안 사주잖아요. 사는 사람은 수익이 답니다. 수익 100%예요. 파는 사람은 원가가 있는데 사는 사람은 수익 100%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지었을 때 과연 수익이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드려보는 거죠. 자, 4억의 땅을 사고 7억 정도 돈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보증금으로 5억 정도 뺀다고 칠게요. 2에서 4층은 전세 받아가지고 보증금으로 뺀다고 칠게요. 그러면 11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보증금으로 5억을 뺐습니다. 나머지 6억을 가지고 수익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6억을 넣어서 그래도 5% 수익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은행 예금이 다시 3% 밑에니까 한 5% 정도 나와야지 뭐 공실도 생각하고
관리비도 생각하고 뭐 등등등의 걸 빼서 그 정도쯤은 목표 수익률로 보고 싶습니다. 5% 정도. 그러면 연에 3천 정도 벌어야 되고요. 월에 250만 원을 벌어야 돼요. 어디서? 1층 상가에서. 그렇습니다. 1층에서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벌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 했던 거고요. 내가 봤던 거는 시세가 있어서 거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경매물건이 여기였는데 여기에도 임대가 있고 이쪽에도 임대가 있고요. 조금 더 밑에 내려서도 임대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임대는 월세 7,4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임대는 월세 3,130만 원이었고요. 밑에 있는 것도 사례 한번 더 볼게요. 자, 그 밑에 있는 사례는 2,2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봤죠. 야, 7천만 원에 450만 원, 보증금 7천에 450만 원 벌으면 전용 면적이 220평방미터였거든요. 그러면 1층이었고요. 평당 한 7만 원 정도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3천에 130 하면 여기 전용이 49였거든요. 한 평당 한 10만 원, 9만 6천 원 정도가 월세 기준이었어요. 2천에 여기 밑에 또 있어가지고 2천에 120이었는데 얘는 33제곱미터 10평이었습니다. 얘는 12만 원, 13만 원 정도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동네에 대충 평당 얼마 정도 돈을 버느냐라고 했을 때 평당 한 넉넉히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임대를 놓으면 상가 임대를 평당 10만 원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층에 25평 즉 얼마입니까요? 82 정도 제곱미터 정도 임대를 놓을 수 있으면 그래도 한 월에 2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겠다. 이 정도 수익을 맞춰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지금 이 땅의 면적이 70평이니까 이 중에서 25평 정도만 1층 상가로 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건폐율 한 40%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건폐율 40% 하면 딱 1층에 25평 정도, 28평 정도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4억 정도의 토지를 사고 7억 정도의 건물을 짓고 7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이 중에서 5억은 보증금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월세를 한 250만 원 정도 받으면 내가 투입한 돈 가지고 목표 수익률 5%를 볼 수 있겠다. 이 정도 계산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4억의 정도의 땅을 사는 게 사업성을 봤을 때 내가 건물을 지어서 충분히 돈이 벌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사업성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 맥스일 수 있겠다, 최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낙찰가율 여기에 낙찰가율 60에서 75% 정도라고 했잖아요. 6억 한 7억 정도? 이 정도 금액대로 봤어야 되는데 이 낙찰가율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근데 이 금액대로 하면은 수지가 안 맞는다 이거죠. 수지가 안 맞는다. 사업성이 없다. 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려보고요. 네, 우리가 땅의 가격을 가격을 추정해 보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땅을 살 때는 수익성을 봐야 되는데 사업성을 봐야 되는데 그 사업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저만의 생각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봤습니다. 최재권의 어른학교 최재권이었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제가 아는 것들 이용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